예,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왜 빠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바닥이 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기업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주로 나타난 수치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기적으로 보면 많이 하락을 했죠. 주요 데이터를 보면 2011년도 이후에 16개월 동안에 5달 올라가고 11달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분기 중에서 4분기 하락을 했고요. 고점 대비 2021년 고점 대비 30% 빠졌고 2022년도 들어서는 4월 첫 번째, 두 번째 주까지 14%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이죠. 그럼 주가가 지금 왜 빠졌는지 궁금한데 삼성전자가 만드는 거는 휴대폰, 반도체 이거 전부 다 소비, 전자제품 소비 많이 할 때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주가가 빠지겠죠. 실제로 이제 미국 경제 성장 전망치인데, 미국의 이제 성장률을 보여드리는 건데 2012년도 이후에 2013년도 약간 역성장했고 2016년도 역성장했고 이런 어떤 역성장 국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2012년도 이후에 2013, 14년도에 역성장하고 16년도에 또 역성장하고 이런 역성장 국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를 보면 미국이라든가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평가가 될 때 그의 전후에서 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역성장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거, 사람들의 소비가 줄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흥국가들에 대한 어떤 우려. 그러니까 신흥국가가 금리가 막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제품 구매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소비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신흥국가들 제조업체들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인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전망이 엇갈려요. 이게 이제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보는 증권사입니다. 가장 높게 보는 이제 NH증권사 같은 경우는 올해에서 내년도까지도 매출, 이익 다 증가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매출이 한 8% 정도, 영업이익은 23% 가까이 증가될 걸로 보는데 반면은 8% 이제 8만 원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매출은 증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익성이 나빠져서 영업이익은 감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에 대한 어떤 편차도 엄청나게 커요. 81조 원대 대략적으로 53조 원 차이니까 굉장히 간격이 크죠. 그러니까 최근에 10만 원대 전후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는 내년도에도 이익은 증가된다라고 보는 거고 8만 원대 목표 주가 제시하는 증권사가 적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년도 이익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개가 갈릴 때는 조금 보수적인 거를 먼저 챙겨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 곳에서 그렇게 전망하다 보니까 증권사 몇몇 곳에서 보수적으로 잡고 있고 투자자들이 거기에 일부 좀 걱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주요 증권사별 목표 주가인데 여기서 8만 원대 또는 목표 주가를 낮춘 곳 이런 이제 증권사들 보면 대체로 이제 이익 전망치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역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역대 실적 이렇게 주가 한번 비교를 좀 해봤는데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어떤 매출이 증가되고 이익도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다만 그 사이사이마다 역성장하는 국면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게 실적이 역성장하는 성장률이 역성장하는 구간을 보여드렸죠. 그 전에부터 주가가 미리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사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012년도 대비 이제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을 어둡게 잡으면서 주가가 선행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도 매출이라든가 이익은 증가됐는데 그 다음에 빠질 거를 미리 전망을 하면서 그때 이제 선행적으로 24%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매년 증가하는 매출을 보이긴 하는데 다음에 실적이 나빠질 것 같아라고 걱정이 되면 그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먼저 주가는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부진한 거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선행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또 이제 글로벌 이슈, 안 좋은 이슈, 경기에 영향을 주는 재료들이 튀어나오면 또 주가가 부진하거든요.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위안화 쇼크,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터지고 할 때마다 그 사이사이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고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점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에 끝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바닥이라고 인식이 되면 이제 주가가 돌아서는데, 그럼 이제 바닥이 도대체 뭐가 될 거냐? 이 바닥은 반드시 이게 이제 여기까지 내려간다라고 보장은 안 해요. 장담은 못 하는데, 다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PBR 1.1배 정도까지 1.1년까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최근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올해 이제 주당 자산 기준으로 PBR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1.1을 곱하면 되는 거죠. 과거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걸 49,000원 잡으면 한 54,000원대 정도, 다음에 6만 원 정도, 요때가 54,000원, 6만 원 구간, 이 구간이 이제 금융위기급의 하락이 나올 때 나오는 바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주가는 이제 55,000원, 4,000원대에서부터 6만 원 정도가 이제 거의 금융위기급의 주가를 반영하는 자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악재라면 훨씬 더 그 위에서 이제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경기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건데, 그 경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라면 반대로 그 우려가 해소가 돼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세가 주춤, 전쟁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 가격이 좀 진정되는 흐름이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물가 역시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물가가 진정되는 국제유가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진정이 되거나 아예 금리를 그냥 올려버리고 대차 대비 축소가 돌입이 돼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적에 대해서 엇갈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증권사들의 이제 전망치가 수정 조정되느냐. 아까 이제 몇몇 군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곳의 어떤 전망 부분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의 특이한 패턴이 15%, 1년 동안 15% 빠지든 몇 년 동안 누적해서 15% 빠지든 15% 이상 하락하면 그 다음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내년도에는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대로 끝나면. 근데 지금 4월인데 내년을 보고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어디까지 빠질 거냐라는 건데, 이건 아까 이제 위에 있는 항목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바닥은 PBR 1.10배 수준.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뭐 54,000원에서 6만 원대 사이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최악이고, 거기까지 주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빠진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 이제 주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정리가 되면 그 정도 부분에서는 이제 주가가 좀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벤트가 어떻게 종료가 되는지 이걸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나 뭐 반도체 가격이란, 뭐 휴대폰 판매량이란 이런 거를 논하는 건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주로 과거의 데이터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 많이 나와 있는 보수적인 리포트, 긍정적인 리포트 같이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삼성전자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